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네, 화요일 점심 방송 할게요. 점심 때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할 종목 리스트는 역시 카페에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왔고요. 카페를 잘들 안 보셔서 모를 수도 있기는 한데, 카페에 있는 글들은 훈련소에 있는 종목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루시퍼님이 훈련소에서 있었던 대화 내역들을 정리해서 여기 올리고 계세요.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추천했고 어떻게 거래를 했고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분석사님이 거래량 상위 특징주를 올려주고 계신데,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거래량 상위로 특이사항을 뽑아가지고 올려주시는 데이터가 다른 카페에 없어요. 다른 카페나 아니면 텔레그램, 카톡에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유료로 가입하고 이거 안 시킬 겁니다. 여튼 지금 현재 거래량 상위 특징주로 사유를 써주시고 계셔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락이 뭐가 있었느냐라는 걸 보는 것도 좋지만,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 종목이 있었지라는 것을 순서대로 볼 수도 있고, 그 종목들이 어떤 이유로 올라갔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오늘 어떤 종목이 영향을 좀 미쳤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죠. 7월 27일을 한눈에 보자면 깔끔해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보복조치 검토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슈가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슈가 있어요. WTO 제소 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종목들이 한 번에 끝나느냐? 끝나지 않고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영향을 또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이 향후에도 또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5월달 거 한번 볼게요. 신성통상이 6월 4일 거래량 특징주에도 뜹니다. 신성통상 한번 볼게요. 6월 4일이고요. 6월 4일 거래량이 떴던 게 요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했었던 가격까지 돌아와가지고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마침 또 어제 거에도 또 등락을 영향을 줬습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마가 순환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 올라갔었던 리스트들도 비슷하죠. 남영비비안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남영비비안도 6월 4일 여기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발선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21% 정도. 이것도 아직 안 끝났어요. 1100원 넘어가면 또 갈 겁니다. 6월 4일 말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5월 중순 정도 보겠습니다. 동양 명문제약은 카몬스타트 매실산염 관련, 미래산업, 동방, 대한금속,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니온 한번 볼까요?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입니다. 6월 이게 당시가 5월 18일이거든요. 5월 18일이 여기입니다. 요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발선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래량 상위에 뜨게 되면은 바로 다음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눌림목 확인하고 출발선까지 다시 이제 내려왔었던 그런 종목을 위주로 공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한가 같거든요. 여기도 상한가, 여기도 상한가, 상한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한 6월, 7월 초, 아니 6월 말 정도, 그 정도에 나왔었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쭉 거래량 없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다음 순환 테마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6월 중순 한 여기 정도 볼까요? 신성통상 여기 또 나오는데, 우리들 휴브레인 볼게요. 우리들 휴브레인 지금 그런 상태가 됐죠. 6월 25일, 28일 요때쯤이니까 지금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 근처 어딘가에서 사면 최대한 여기 붙어서 사야겠죠. 아니면 넘어갈 때 사든가.
요렇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자료가 여기 유일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참고해서 거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오늘 보려고 했었던 종목들은 여기 상위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좀 골랐어요. 그래서 보려고 하는 리스트는 요겁니다. DK락, 우주나인S, 삼지전자, 마니커, 삼성홀딩스, 모베이스, 린드만 아시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보죠. 네, DK락인데요. DK락이 이제 한동안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요 왔다 갔다 하다가 거래량 없이 이제 쭉 밀렸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발생된 자리를 보면 요 자리들입니다. 요번에 거래량 발생된 크기를 이전 차트에서 한번 뒤져보면요. 요거랑 비슷한 차트를 찾아보면 이거 아니면 요런 거랑 흡사합니다. 지금 형태가. 그렇죠? 출발선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요런 자리가. 그리고 요때 당시에는 거래량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저점이었었고 지금 또 중간 정도에 걸쳐 있고 고점이 아닌 자리에서 나왔었던 거래량이 있다면 그 거래량이 깨지지 않으면 유지가 됩니다. 이거 고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 날이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오늘이 요 날이다 그러면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던 날은 요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그려서 보셔야 되고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여기다가 선을 그려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랑 여기랑 너무 갭이 많이 크다 그러면 그 다음 거래량 혹은 최근의 거래량 요 녀석입니다. 요거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타로 들어갔다 그럼 요거 깨지면 바로 잘랐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뒤늦게 잘랐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깨지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이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주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거래량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거든요. 요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쓰시면 돼요. DK락은 얘가 기준선이 됩니다. 21선에 지금 딱 갖다 받쳐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발생되는 거래량이 여기에서만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이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됐을 거거든요. 아마도 9,400원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큰 거래량이 발생됐을 때는 그 종가가 이전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 보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9,400원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9,400원 뚫으니까 갑자기 급등했고 여기도 지지와 저항대 그리고 돌파해서 9,400원 돌파 기준 요렇게 거래량 많았었던 요 자리도 9,400원입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이제 요런 자리들도 9,400원이다. 여기도 9,400원이다. 9,400원이 많이 거래가 됐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9,400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저점에서 매수세가 또 발생되고서 그러고서 올라가겠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9,4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단기로 수익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요거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9,400원이 깨지지 않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 매수하시면 돼요. 요렇게 되겠죠. 요런 거 나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쉽게 상한가 갈 거예요. 상한가 못 가도 뭐 한 15% 정도? 요 정도는 쉽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저점에서부터 파동의 크기가 지금 대략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최대 50% 정고점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정도는 쉽게 거래할 수도 있다. 저 지금 채팅에 성함이 인선님이신데 성함이 진짜 인선님이세요? Y자가 혹시 무슨 글자인가요? 약자가? 아니 제가 아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근데 제가 가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선 ENT 때문에 그래요? 인선 ENT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러시구나. 아니 제가 옛날에 좋아했었던 친구는 성이 윤씨였어요.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Y로 시작하길래 흥미롭네.
인선 ENT가 장기로 보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인선 ENT 오늘 여기 리스트에 없는데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추세선을 깨뜨린 적이 없어요. 예, 계속 이걸 유지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널 라인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인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8%, 13%, 16%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올라가거든요. 이게 또 코로나 언택트 때문에 집에서 박스들 많이 쓰시고 이러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지를 가지고 있는 인선 ENT의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거래량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 거래량은 겪어보지 못한 역대급 거래량이에요. 여태 나왔었던 적이 없는 거래량입니다. 이것도 음봉이거든요. 지금 양봉의 그러니까 고점에서 발생된 거래량을 제외하고 양봉의 거래량은 지금 유일무이합니다.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수급은 기관이랑 외인이랑 개인이랑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기관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요거는 지금 가격 조정으로 받으려면 몇 가지 내려와야 되는데 가격 조정 안 받고 기간 조정 받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사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이번 목표가는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는 10,000원 정도부터 분할 매도를 할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200원이라서 아직 매도할 때가 안 됐어요. 더구나 그냥 뭐 다 없애놓고 그냥 본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은 이제 출발입니다. 9,200원 오늘도 9,290원에 갖다 붙여놨거든요. 5일선이나 11선 부분에서 거래를 하시면 아마 반등할 때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신고가로 접어들었어요. 일단 52주 신고가로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예, 오늘 컷 했으면 다시 이제 한 9,4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훈련소 분들 컷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훈련소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캔버스는 여기서부터 자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래량 저점에서 들어온 건 여기고요. 여기서 들어왔죠. 그래서 박스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매수가 일어났고요. 매수 끝나고 나서 LPS가 지금 여기입니다. 요거 넘어가고 나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 여기까지는 목표가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좀 짧게 잡은 이유는 여기서 짧게 잡고 컷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도 사시라 그런 차원입니다. 수익 실현 일단 하고 다시 거래하시라. 그래서 선을 그리실 때 7,000원, 8,000원, 9,000원 3개 그려놓으시면 1,000원 단위로 3개 그려놓으시면 그 다음 목표가는 10,000원인 게 딱 보일 거예요. 참고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지나이네스 잠깐 볼게요. 우지나이네스가 공시를 가지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PBR이 0.49입니다. 정말 낮죠. 그러니까 뭐 PER로 보자면 업종 PER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주당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높다라는 거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는 주가가 현재 낮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하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우스푸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강남에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월급 직장을 잃어서 지금 기초수급 생활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 타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이래로 재미를 본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선을 그린 것은 뭐 여기 6,500원에서 선을 그리긴 했지만 기준선은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7,500원 여기다가 보는 게 맞겠죠. 저 앞에서는 거래량 없이 줄어들면서 팔고 싶은 사람들이 실컷 다 판 자리예요. 그렇게 하고 요 앞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팔고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거래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요 앞에 거 두 개는 필요 없죠. 팔고 사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지금 거래량 캔들만 보자면 만약에 이게 이것도 산 거고 이것도 산 흔적이다 라고 하면은 요게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깨졌죠. 물론 일부 물량 남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좀 낮고, 그렇게 보면은 또 너무 옛날부터 봐야 되니까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부터만 보자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 없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최초 거래량, 여기서 두 번째 거래량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깔끔하게 여기랑 여기에서 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6,500원에서 8,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루 만에 사가지고 다 털고 나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는 매수했다는 쪽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도 매수로 봐야겠죠. 특히나 7월 6일 거 분봉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지금 뭐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점밖에 없죠, 지금. 거래량이 거의 뭐 단일가 수준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7월 7일로 가보면요. 요 날이거든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지금 5분 만에 9시 50분과 9시 55분 요 사이에 딱 게임이 끝났어요. 매수를 딱 3번 하고 끝난 겁니다. 이후에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날의 거래 대금 자체를 다 매수로 볼 수 있어요. 100만, 1000만, 1억, 10억, 41억 정도 되죠. 거래량이 59만 4,200개고 거래 대금이 41억 정도 됩니다. 즉 시가총액 534억짜리 중에서 30억에서 40억 정도, 40억을 전부 다 털어 넣긴 좀 그렇고 한 30억 정도의 매수세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 이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은 캔들의 형태가 나타났을 거예요. 이때 한번 보러 갔다 올까요? 요거 1월 20일. 자, 요날도 거래대금이 61억입니다. 아마도 50억 정도의 매수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돼요. 1월 20일 갔다 올게요. 한번 볼게요. 로 보면 그쵸? 거래량이 딱 2개 캔들, 물론 여기도 있긴 한데 딱 2개 캔들로 60억 매수가 딱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만약에 당일날 사서 당일날 팔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없죠. 그거는 개인들이 나는 짓이죠. 밑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 수익 뭐 한 2% 수익 내려고 30억이, 왜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한 끗에 뭐 5억을 태워 그런 대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다가 뭐 20억 30억을 때려 넣고 바로 여기서 털고 나온다. 이건 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털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매수하고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6,500원이 일단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개인들이 뉴스 보고 사서 들어온 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가능성은 좀 낮죠. 5분 안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데 만에 하나 그렇다면 6,500원이 깨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7,000원 위에서나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해서 6,500원 깨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매수 전략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아무 데서나 요 근처 아무 데서 가능하면 여기 밑에가 좋겠죠. 수익을 좀 내야 되니까 요 밑에 쪽 여기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해서 여기 오면 판다. 네, 여기 딱 갖다 붙여놓으면 여기 애들이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밑에 8,000원 초반대에서 한 8,200원, 8,3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 정도 되는 7,500원에서 한 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는 8,200원대에서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 사람들이 매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8,700원에서 8,800원대 재매수하게 되면 잘하면 100%도 누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홀딩하면은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참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나서 넘어갈 때 재매수 하시라. 그리고 이런 걸 노리시는 게 좋겠다.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 아마도 거래량이 요 정도 되는 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 정도 되는 거. 본격적인 매수를 한번 하면서 8,800원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또 무턱대고 사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주가가 위에 있는 걸 사는 방법과 아래에 있는 거 사는 방법이 있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사면은 아까 얘기한 거래량 터졌을 때 바로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군가에겐 맞아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녀서 운전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주말에도 뭐 여행 가거나 이제 이렇게 뭐 차를 이용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지하철만 타고서 1년 동안 지하철만 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여행을 가게 되면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되면 운전할 때 좀 피곤하겠죠.
그런 예시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거래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물려요. 고점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거래량 터져 있었던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이거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신고가 다운. 원래 신고가는 여기지만 이미 여기까지 많이 뛰었어. 한 50% 뛰었어. 근데도 여기서 사는 사람들 꼭 있죠. 자, 요런 데서 사서 거래를 하는 거는 좋아. 근데 그거를 눈높이 방이나 훈련소에다가 공유를 하시면 바로 강퇴할 겁니다. 이게 본인 스타일에나 맞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아 보이는데요? 나도 한번 사봐야지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게 깨질 때 손절할 수가 있어. 자기는 잘한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깨져가지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 마이너스 50% 가는 겁니다. 요렇게 물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요런 종목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마라. 지난번에 한번 물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수학여행에 가서 해안가로 해수욕장에 놀러 가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야, 물 들어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영부 애들을 만나면 야, 니들 그래도 너무 위험하게는 하지 말고 적당히만 해, 요렇게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수영부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 저기 가서 놀 건데 야, 니들도 다 들어와, 또 선생님들이 물 들어가서 놀아도 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혼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고점에서 해도 돼. 뭐 하든지 말든지. 근데 여기서 거래를 하는 것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저점에서 거래할 때 문제는 뭐냐면 저점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또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이걸 한번 해볼까? 이것도 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서 또 골든크로스 보고 이것도 깨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또 내려가요. 그러면 또 손절 짧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걸 또 자기 스타일에 안 맞게끔 거래해가지고 또 여기서 골든크로스에서 딱 샀는데 데드크로스에서 못 팔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권해줘. 아, 이거 뭐 밑에서 사면 뭐 그냥 필승인데요,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알려주면 여기서 샀다가 물리는 겁니다. 이런 데서 잘못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70% 가는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저점도 문제입니다. 그럼 저점에서는 어디서 사야 되느냐? 뭐 여기서만 골라서 사야 되느냐? 이게 문제는 매집이 끝나지 않았으면 1년 동안 이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겹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거래를 하라는 거야? 뭐 저점도 어렵고 뭐 고점도 어렵고 어디서 거래를 하라는 거냐? 제일 좋은 건 돌파를 딱 할 때 사야 됩니다. 여러 포인트들이 있어요.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뻔한 거예요. 넘어갈 때 여기서 사라 좀 제발. 여기서. 그러면 손절이 여기잖아요. 얼마나 짧아. 근데 여기서 손절 못해? 아니 그럼 여기서 추매해도 돼. 근데 여기서도 추매를 못하고 또 깨져? 아, 여기서라도 잘라야 되는데 이거 폭이 그래도 이런 데서 사서 이거보단 낫다고,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절을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것도 크다고 느껴져? 그러면 비중을 좀 작게 가져가라. 1분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다가 막 40% 박아놓고 저 어떻게 해요? 이거 답도 없죠.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튼 요런 자리를 저는 권장한다.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봤을 때 제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자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요,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또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또 여기다가 손절을 잡아? 그럼 2% 손절이에요. 그럼 2% 손절을 10번 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그럼 손절을 10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약오르죠. 그래서 이평선 거래를 여기다가 가미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평선 깨지면 사는 건 여기서 사고 넘어갈 때 사고, 이평선 깨질 때까지만 조금 더 보자. 그럼 뭐 한 5% 돼요. 그럼 5% 깨졌어. 그럼 전저점 기다려보자. 아니면 다시 넘어가는 거 기다려보자. 자르고 다시 넘어갈 때 또 노려보고, 이걸 몇 번 반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 한 10%가 튀었어. 이미 요 정도. 애매하게 튀었다는 거죠. 50%도 아니고 여기서 한 2%, 3%도 아니고 10%가 튀었어. 돌파가 나왔네? 여기서 또 사?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려도 10%입니다.
이런 거에 당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미 돌파가 나왔으면 돌파 나오는 것이 이 등락의 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에서 골라야 됩니다. 3%에서 5% 정도가 적당해요. 오늘 한 3% 정도 돌파해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다. 요런 게 적당한 거지. 지금 한 15% 올라가고 있는데, 돌파합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사게 되면 또 물려요. 그럼 그냥 차라리 내리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여기서 노려야죠. 그러면 맨날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종목을 살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되느냐? 놓쳤으면 말지. 오늘만 거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코스닥 코스피를 1년치 등락을 다 계산해 보시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50에 수렴합니다.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려요. 오늘 올랐으면 주가도 내일은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조바심 내면서 막 쫓아가야지. 오늘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다. 성격 급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파할 때 초반에서 매수하자.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놓쳤다? 그럼 버리자. 종목 2,000개나 됩니다. 이게 뭐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안 오는 그런 종목,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회는 또 있어요. 그래서 여튼, 우제나이네스는 7,500원이다. 7,500원 넘어가면 사시고, 만약에 지금 거래해보고 싶다? 그럼 이거 약간 선침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을 감안하고 들어가 본다. 왜냐면 선이 여기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7,000원 넘어간 상태에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튼 21선, 61선, 요거 밑에 아래 이평선 깨지면 바로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지전자도 저 앞에서부터 보면은 차트가 좀 길고 복잡해요. 근데 고점 거래량 발생되고 나서 거래가 끝났었던 자리부터만 찍어보면 좀 차트를 보는 기준이 좀 쉬워집니다. 어디가 끝이지? 시작과 끝이라는 기준을 좀 잡아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파동이 이렇게 있다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 건 여기서 사서 여기쯤에서 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 팔아도 좋고요. 네, 그렇다면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자, 파동의 크기는 이렇게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니터링 해서 매수를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해야 되는 자리는 당연히 여기서부터가 모니터링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인 겁니다. 모니터링의 끝이죠. 여기서부터 관심 종목, 여기서 매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깨지면 자르면 되죠. 그러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이렇게 실제 거래해야 되는 자리만 보면 요것만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실제 거래하지 않고 관망만 하는 자리여야 가장 좋을 겁니다. 이거는 분봉도 똑같아요. 스캘핑에 그렇게 자신 있어? 뭐 분봉 보고서 막 그렇게 막 단타로 막 슉슉슉 해서 오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할 수 있어? 뭐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일봉이나 주봉으로 이걸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삼지전자는 몇 개의 캔버스가 나옵니다. 자, 거래량 발생됐었던 고점 여기 주변이죠. 그러고 나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했죠.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다 온 겁니다. 자, 거래량 발생돼서 여기서 끝난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도 거래량 하나 있긴 한데 거래량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여기까지 갔다 온 겁니다. 거래량 또 발생됐죠. 자, 즉 현재 삼지전자는 이 앞에 그 두 개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요 파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파동의 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 크기를 지금 볼 때는 요렇게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 여기서 발생되고 여기서 발생됐죠. 거래량 발생된 자리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13,000원 거래량 들어왔었던 라인 여기서부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000원짜리만 깨지지 않으면 또 갈 거예요. 또 가는 것의 목표가는 대략 상한가입니다. 30% 정도, 40% 정도, 이 정도까지 가능할 거예요. 회사가 뭐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만 지금 5G가 다 차트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뭐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뭐 오이 솔루션이라든가 뭐 에이스테크 뭐 이런 대장 종목들도 있지만 후발주자들도 낙수 효과 때문에 결국 다 매출을 올리고는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또
투자를 본격화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늘리느냐, 이제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어, 어쨌든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들어왔었던 요 수급 가격이 1,300원이기 때문에 1,3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재차 반등할 수 있는 탄력이 생길 수 있다.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했다가 1,300원에서 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당연히 1,300원이 손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5G에 포트폴리오가 종목이 없다, 그러면 이거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니커는 지난번에 850원을 잡아드렸었는데 여전히 동일한 의견입니다. 850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일요일이 맨 앞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죠. 일요일이 마지막 날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지난주 일요일이라고 할게요. 지난주 일요일이 중복이었습니다. 초복과 중복 혹은 중복과 말복 사이에 닭 관련주는 한 번씩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어요. 16년부터 한번 보면 연초부터 해서 요만큼 올라갔다 왔죠. 60% 갔다 왔습니다. 2017년도 연초부터 해서 여기까지만큼 올라갔다 왔죠. 그리고 2018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100% 올라갔다 왔고 2019년도 이만큼 올라갔다 왔습니다. 한 번 더 갔다 왔죠. 100%. 올해 이게 없어요. 네, 지금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꼭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올해 이게 지금 30%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유상증자 낙폭이 유상증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20% 정도. 그래서 유상증자 낙폭은 거의 다 반영을 한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게 정말 큰 악재가 되고 기존 주주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거래량을 만들어서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고무적이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거래량이 없어서 이게 좀 멈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지금 분봉상으로는 오늘 한 번 더 깨졌죠. 어제 요 라인을 좀 지켜서 800원 넘어가면 매수하면 좋겠다 였었는데 한 번 더 깨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가 지금 거래량 유의가 되기 때문에 770원이 넘어가게 되면 평소에 이 종목에 내가 원래 샀었던 비중의 3분의 1을 추매하고 8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3분의 2를 추매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비중의 100%를 추매할 수 있는 그런 식이면 원래 매수했었던 게 여기도 깰 테니까 그러면 평균 단가가 한 800원 정도 여기로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로 해서 한 10% 정도 올라와도 본전일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을 본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목표가는 상한가를 노립니다. 그 이상을 노립니다. 지금 요 이상 여기까지 대략 한 1200원대 현재 가격에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원 아래쪽이라서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자리인데요. 요렇게 급락하는 경우에는 손절을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른 데 자리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급락하는 자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서 가장 좋았었던 손절 자리는 여기일 겁니다. 7월 1일 이때쯤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못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버려뒀다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심란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주가 밀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걸 줘요. 전에도 피보나치 설명드리면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금 보시면 기술적 반등을 여기까지 했는데 요날 손절하는 가격과 기술적 반등의 가격이 같습니다. 물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빨리 자르고 다른 종목을 더 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급하게 자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니커 현재 지금 자리도 요런 자리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살짝 눌렸다 갈 수도 있으나 거래량 없이 눌릴 거다.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전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얘가 내려봐야 최대치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70%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상패? 그래서 뭐 마니커가 상패될까? 그냥 뭐 상패까지도 우려가 된다 그러면 뭐 항상 상장 페이지 내 종목이 상장 페이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염두하고 사시라고 했죠. 비중을. 그 정도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하고 하세요. 여튼 좀 바닥을 다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한 770
770원, 770원 정도 넘어오든가 아니면 770원 넘어오든가가 아니라 770원 넘으면 매수입니다. 그게 딱 깔끔할 것 같네요. 그걸 또 얘가 그려줬네. 요렇게 해도 되겠다. 요렇게 770원 넘어가면 추매 3분의 1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750원 깨지면 새로 샀던 추매 물량만 자르시면 돼요. 비중을 3분의 1 정도 자르시고 여전히 850원 마니건은 850원이다 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좀 여기 붙었다 그러면은 이걸 갱신했을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지 뭐 내일 갑자기 하한가 찍으면서 거래량 이만하게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의견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들만 팔기 급급해요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외인이나 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여기서 산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 거래 대금을 보시면 96억입니다. 저 96억을 여기선 왜 샀을까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걸 왜 샀을까요? 음봉의 거래량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매도량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매도량이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졌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라는 것은 손바뀜이죠.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다는 겁니다. 개인이 됐든 큰 손이 됐든 뭐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관심도 없고 중요한 건 오늘도 43억 매수세가 있었다. 누군가는 샀다. 어제는 96억 매수세가 있었다. 그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게 일정상 권리락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14일이기 때문에 8월 13일이 권리락입니다. 8월 13일이 권리락이니까 12일까지만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2주 안에 대략 한 15% 정도짜리 상승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런 걸 한번 노려보자고요. 아님 말고. 하여튼 뭐 선만 잘 잡아놓고 손절만 750원 정도. 그렇다고 지금 850원 저 위에서 산 거 750원을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10% 이상 비중으로 좀 많이 샀다 그러면 850원, 750원이 깨지게 되면 반이나 3분의 1 정도 파시면 됩니다. 다 팔 필요 없어요. 요런 종목이야말로 밑으로 내려가면 더 추매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삼양홀딩스는 상승파동 3개 진행된 이후에 급등이 나왔는데 요거는 요런 흐름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저 앞에 거랑 연결지어서 요렇게 보는 게 조금 더 깔끔해요. 요렇게 요 종목도 저 앞에서부터 거래량이 쭉 없었거든요. 요거는 거래량을 볼 때 얘부터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의미 없어요. 여기부터만 보면 이렇게 거래량 없이 쭉 밀렸죠. 여기부터 봐도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요거는 66,000원 정도가 지켜줘야 되는데 어제 한번 상승 갔다가 오늘 눌리고 있거든요. 아마도 66,500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66,500원 깨지면 끝이에요. 분봉상에서는 어제 상승했었던 걸 반납해서 지금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각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요건 토스트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대 확인하셔가지고 돌파 나오면 그때 거래하세요. 71,000원 넘어가면 좋겠네요. 71,000원 넘어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수 자리가 안 나왔습니다. 11선 부근에서 시간대 확인해가지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하락해야 수혜를 보는 종목인데요. 환율이 내려가야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주가가 지금 반대로 반비례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은 모베이스인데요. 모베이스도 저 앞에서부터 다 볼 필요 없고요. 거래량 지금 요게 있긴 한데 지금 고점에서의 거래량을 찾아야 되니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다 매수 자리들이에요. 이상하죠. 이거 모베이스 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라고 엮여가지고 뭐 그만두시면 나와가지고 뭐
정치권에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막 게시판에 아주 그냥 도배가 되어 있던데, 모베이스랑 모베이스전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뭐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막 그냥 한 번씩 추렁추렁합니다. 네, 테마주는요, 테마만 가지고서 거래를 하면 위험해요. 테마 말고 다른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동안 계속 영업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었으나 문제는 EPS 증가율이 꾸준하지가 않아요. 물론 최근 3년 동안에는 좀 올라줬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적습니다.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률 4%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걸 또 부채를 끌어올려서 또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2020년 거 나와 봐야 좀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BPS로 보면 10,000원이니까 현재 지금 좀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분기 실적 하나씩 나와줘야 돼요. 지금 1분기도 작년 1분기에는 57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10억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0.4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중장기나 장기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되고, 딱 스윙 거래 이슈가 나올 것 같다, 그냥 그 정도만 보시는 게 좋겠고, 박스권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여기부터가 되겠네요. 여기 빨간색 캔들 요거 하나 거래량 있는 거 요거죠. 요거 박스를 그릴 것도 없네요. 그냥 선 하나 그리니까 끝나네. 3,850원 선 그리니까 게임 끝나네. 그래서 모베이스는 3,850원 넘어가면 사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산다 그러면 3,350원 손절 잡으시면 됩니다. 좀 짧게 가져가 보겠다, 여기를 이제 N자형으로 요렇게 한번 노려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짧게 3,350원 스탑 잡으시면 되고, 좀 정상적인 거래를 하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면 3,850원 넘어갈 때 사시면 됩니다. 요날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제 3,850원 넘어가서 샀다, 근데 밀리네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평선 깨질 때 팔아라. 요런 데서 요런 넘어갈 때 샀으면 이평선 깨질 때 팔고 다시 넘어갈 때 사라. 그것만 반복하다 보면 올라가는 거 탈 수 있을 겁니다. 상한가 정도, 이것도 딱 상한가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마지막은 린드먼 아시아. 린드먼 아시아는 이것도 상장 이래로 간 게 없어요. 요거 SB 인베스트먼트랑 비슷하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멀티 차트 2개 띄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다가는 린드먼 띄워가지고 이렇게 2개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린드먼 아시아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르니까 똑같이 생겼죠. 심지어 무슨 차트를 붓으로 갖다 그린 것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어느 부분이 똑같이 생겼는지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까지 똑같이 생겼어요. 자, 주가 밀리다가 거래량 나와서 한번 멈추죠. 여기서 1차 매수, 그리고서 주가 밀리게 둡니다. 거래량 없죠. 밀리게 뒀어요. 자, 그리고서 주가 올라가면서 거래량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주가 올라가면서 거래량 한번 발생하죠. 그리고 단기 고점 만들어요. 이때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고, 이때도 단기 고점 만들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됩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주가 폭락해요. 폭락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박스권을 만듭니다. 여기서 박스가 시작이 돼요.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이거 지금 음봉인데 이것도 윗꼬리죠. 여기서부터 얘는 여기서부터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윗꼬리, 거래량. 얘보다 더 좋죠. 얘가 심지어 린드먼이.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또 밀렸었던 자리가 있는데, 이건 뭐 뒤에 나오겠지? 뒤에 안 나오네. 코로나 때라서 요거랑 똑같은데 커플링 되나 보다. 그쵸? 자, 그 자리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린드먼 아시아가 주가가 폭등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사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미친 거죠. 여기서 사면 또 갈까? 그래서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린드먼 아시아를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걸 사지 말고 이런 걸 사면 거래가 딱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매수 지금 막 신나게 지금 담아놨는데 주가 올라가면 누가 좋을까요? 이거 여기서 산 사람들 아주 그냥 신나지 않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죠.
저점에서부터 올라왔었던 등락폭이 125%입니다. 이거는 폭락이라고 봐요, 이제. 125%. 자, 즉, 얘는 여기서부터 125%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좋죠? 이거 이제 회사에 계시면요, 사진 찍어가지고 출력해서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모눈 종이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림 그리시면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튼 출발 가격대는 5,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000원 주변이긴 한데, 그럼 문제는 언제 가냐? 또 사놓고서 내일부터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린드먼, 뭐 린드먼의 리을자가 좋아요. 뭐. 린드먼이랑 이름 비슷해요. 뒤에 아시아자가 붙어있는데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벌었을까? 별의별 드립을 다 치면서 괴롭힐 것 같은데, 사가지고 괴롭히지 마세요, 이거. 언제 갈지 몰라. 손절은 이평선이 지금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번 눌려가지고 얘를 데리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잘 보세요. 지금 여기 61선이 여기 있죠. 얘를 데리고 오는 기술을 보세요. 자, 21선과 5일선과 41선은 요 위에 있습니다. 61선 밑에 있죠.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60일이 따라 올라오죠. 얘를 기다려 준 거예요. 자, 지금 요 그림과 요 그림이 다른 것은 61선이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퍼즐 혹시 아세요? 그 왜 퍼즐 이렇게 생겨가지고 구멍 하나 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퍼즐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 구멍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옆으로 옮기고 밑으로 내리고 해가지고 퍼즐 맞추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대한 퍼즐을 한번 맞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흐름은 한 번 더 눌려서 이 퍼즐을 맞추고 갈 수도 있어요. 121선과 241선을 데리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추석이죠. 이평선 다 모아서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바로 5,200원 돌파해가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5,200원 너무 높은데 이거 얼마 잡아줘야 돼? 5,000원인 것 같아요. 아마 5,100원? 5,150원 하자. 5,150원. 5,150원 정도면 괜찮죠? 한 5% 6%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5,150원 넘어가면 5,200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5,200원 정도 넘어가면 사시고 손절은 60일선. 손절은 60일선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종목 보여드린 게 DK락, 우진아이언스, 삼진전자, 마니커, 삼성홀딩스, 모베이스, 린드먼 아시아인데요. 카페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카페로 보셔도 되고 요걸 그냥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끔 방송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니까 요거 한번 거래해 보시고, 손절을 직접 못하겠다 그러면 아예 거래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좀 연습을 해보고 있다 그러면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아예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럼 공부 좀 하고 하세요. 마치겠습니다.